안녕하세요. 평가과장입니다. 1탄 잘 시청하셨죠? 그럼 연속해서 바로 2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선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자기용 규격계획에서 입력하실 때 제가 이제 목표까지 말씀드렸죠. 목표에서 좀 더 보완을 하자면은 이렇게 공단에서 준 표장대로 목표를 잡아주시면 평가관들도 크게 말을 안 합니다. 왜냐면 본인들이 그렇게 하라고 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기관에서 이렇게 만약에 내가 할 말이 없다면 이렇게 표장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여기다 옮겨주시면 되세요. 여기다 만약에 목표 여기다 해주시고, 만약에 여기서 좀 더 센스 있게 가신다면은 이거 외에 뭐 통합적 사정 결과, 그죠? 해가지고 통합적 사정으로 수급자, 뭐 낙상 방지, 피부 관리 요 정도 추가해 주시면 또 좋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이렇게 좀 추가를 해주시면 그런 부분들도 우리 통합적 사정도 좀 반영했구나라는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되세요. 자, 이제 목표를 말씀드렸습니다. 목표 채우기 이제 어렵진 않으시죠? 표정에 있는 거 그냥 그대로 옮기세요. 그러면 그게 제일 편합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표장이 우리 기관 없는데요. 표장이 없으면 안 돼요. 평가 때 표장 없으면 감점 맞으세요. 왜냐면 표준장 기용계획서를 반영해서 우리가 급여계획 때 하는 거지만, 예를 들어 왜 평가항목에 그런 것도 있어요. 표장을 반영해서 급여계획에 반영, 약에 계획이 아니에요. 약에 반영하셨다는 항목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뭐 서류 항목은 아니지만은 우리 그 수급자 보호자한테 확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장은 반드시 기본하게 갖고 계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파트 3부터가 뭐냐면 우리 요구 사정 및 저는 이게 왜 공단에서 입력된 우리 급여계획서 출력해 보시면 저처럼 보세요. 파트 3 욕구 사정 및 표준기업 반영 급여계획서, 또는 파트 4 낙상 위험도 및 서비스 기본계획서, 그 다음에 욕창 위험도 서비스에 대한 기본계획서, 인지기능 검사에 대한 기본계획서, 집중배설에 대한 기본계획서, 그죠? 그 다음에 수급자 상담에 대한 기본계획서, 수급자 사례관리에 대한 급여계획서, 그 다음에 종합의견, 이게 없으세요. 그죠? 그리고 통상 제가 아는 한 전산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도 저렇게 구분이 돼 있질 않아요. 그죠? 그냥 나와요. 근데 이게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 자, 보세요. 여기 보시는 신체지력 활용 지원 있죠? 아마 지금 보고 계시는 형태가 아마 공단에서 출력된 거라든가 아마 그 다른 그 서식들에 보시면 다 이 형태까지만 나와 있는데, 평가관이 물어볼 겁니다. 그럼 이 안에서 욕창 위험도 측정을 하셨는데 그 욕창 위험도를 반영한 급여계획이 어딨냐고 물어볼 겁니다. 그럼 찾으셔야 돼요, 여기서. 근데 때마침 이 어르신이 인지로 입소를 하셨어요. 그러면 인지로 입소를 하시다 보니까 표준장 기획서 안에 내용에 이 항목들에 피부 욕창 쪽이 아예 없어요. 그러면 급여계획 그게 아예 반영이 안 돼요. 그죠? 그러면 평가관이 분명히 여기서 욕창위험도 측정을 하셔가지고 욕창위험도 측정을 반영한 걸 꺼내라고 하는데 여기서 못 찾으실 거예요. 그러면 감점 맞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제가 왜 저희 서식에서도 저렇게 제가 예를 들어 뭐 바이블 갖고 계신 분들도 보시면 서식이 여기 뭐처럼 여기도 나눠지는 거예요. 이렇게 욕구 사정의 목표, 그죠? 그 다음에 낙상 욕창 인지 집중 배설에 대한 목표가 나뉘는 거예요. 신체 기능 회복 상태 사례관리 나뉘어지죠. 이렇게 나눠지는 게 뭐냐면 평가 때 이렇게 나눠 놓으면요, 평가관들이 잘 안 물어봐요. 왜냐면 이미 서식에 이거는 낙상을 반영한 급여계획으로 떡하니 크게 박혀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평가관들이 자기들이 보고 요건 낙성을 반영한 거네요, 요거는 욕창을 반영한 거네요, 요거는 인지를 반영한 거라고 나와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저는 구분을 하는 거예요. 저희 아마 실버노트, 기존 명칭은 실버노트인데 저희 실버노트 저 LTC1 실버노트 이용하신 기관들은 아마 이 서식들을 지금 사용하실 텐데, 왜 저희 실버노트를 쓰시는 기관들이 좋냐면 이런 변화된 거나 변경된 거는 제가 다 반영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장점이 있는 거고, 기관에서도 급여계획을 하실 때 공단 거를 갖고 계시거나 아니면 구분이 안 돼 있다면 그렇다고 지금 해놓은 거를 다 뒤집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예를 들어 이렇게 세부 항목들이 정해져 이렇게 해놓으셨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안에서 그럼 내가 낙상 측정 반영한 건 뭐가 있을까? 그죠? 그 다음에 욕창 측정에 대한 반영한 건 어디 있을까? 그 다음에 인지기능 검사 반영한 건 어디 있을까를 본인들이 일단 대답을 어떻게 할지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근로자, 우리 요양보호사님들에 대한 암기만 필요한 게 아니라 평가관대 1대1로 대답을 할 때 필요한 우리 원장님들 암기문도 필요하다고요. 아셨죠? 자, 그러면 자, 하나하나씩 입력을 하실 때 여기 보시면 저는 이제 빈 서식 갖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하나 완성된 걸로 그럼 좀 가볼까요? 샘플이긴 한데, 자, 여기 형태로 보시면 아니겠다. 그냥 빈 서식 갖고 할게요. 자,
예를 들어 어르신의 세부 목표입니다. 아마 공단 거 그대로 입력하신 기간이라면 이런 형태로 이제 돼 있으실 건데요. 이거는 내가 기관에서 나는 예를 들어 옷 정리 준비하겠다 하시면 이거는 기관에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왜 넣냐, 왜 말았냐를 평가가나 따지진 않습니다. 계획이잖아요. 그죠? 내가 예를 들어 이 어르신에게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고, 우리 어르신은 뭐 수술을 좀 가능하시니까 요 정도만 제공하시면 된다 라고 해서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횟수는 그죠? 보통 뭐 1일 1회, 뭐 어떤 것이 뭐 1일 3회도 되실 수 있는 거고요. 어떤 거는 뭐 필요할 때마다, 그죠? 어때는 수시, 그죠? 이거는 필요할 때마다 달라지는 겁니다. 시간은 뭐 10분이 되셨든 15분이 되셨든 뭐 필요할 때마다 뭐 수시로 제공하겠다. 그죠? 수시로 내가 필요하면 이거는 기관 마음이세요. 작성자만. 이거를 내가 가끔 저한테 문의 오시는데 이거를 뭐 또 어르신 그 서비스 제공 청구 시간에 딱 맞춰야 되느냐, 아니면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 계획대로 실천을 해야 되는 거 아니어서 100% 똑같이 실천해야 되니까 계획도 그렇게 잡아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계획은 계획인 겁니다. 왜냐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 여기에서 어르신에게 옷 갈아입히기를 넣어놨어요. 근데 어르신이 혼자 옷을 입어요. 그럼 우리가 제공 안 할 건가요? 필요하다면 제공하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계획을 100% 실천하라는 건 아닙니다. 단지 이 어르신에게 어떤 항목들이 필요한지를 우리가 잡아놓으라는 거예요. 잡아서 그 안에서 필요하면 제공한 거고, 만약에 이게 우리가 계획을 잡았지만 상황을 보니까 제공을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제공을 안 하고 나중에 이걸 그럼 우리가 다음에 계획되는 그거를 뭐 다시 시간을 조정해도 되는 거고, 아니면 그걸 다른 항목으로 변경을 해도 되는 거예요. 따라서 무조건적으로 이 계획서대로 무조건 실천을 해야 된다라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평가관들도 거기까지 확인하진 않아요. 계획을 세웠다면 평가기준 3번에 뭐라 했습니까? 이거를 실천한 급여 제공 계획을, 급여를 제공한 게 어딨냐라고 얘기하죠. 그럼 뭘 꺼내셔야 되죠? 기본편에 설명드렸죠, 제가? 급여 제공 기록지라든가 프로그램 보고서라든가 간호일지라든가, 그죠? 뭐 일 매일매일 쓰신 기록지들이 결과물로 띄어나와야 돼요. 그죠? 튀어나와야 되죠? 그러면 그게 결과물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거기에 급여 제공 기록지에 뭐 어르신에게 옷 도움 제공했다, 일 배설 도움 제공했다, 이동 도움 제공했다 막 적을, 그게 결과물인 거예요. 여기가 계획적인 거고 그게 결과물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저번 주 2주 동안 기록지 설명드리면서 실제 기록은 기록지를 간호사님 또는 요양보호사님 기록을 하지만 평가 때는 대답을 그분들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항목에서는 이걸 작성한 그 간호사님이나 또는 복지사님이 그거를 대답을 평가한테 하기 때문에 양쪽 두 개를 다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시간을 기록하시면 되는 거예요. 시간을 쭉 여기까지 기록을 하셨다면 낙상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낙상도 내가 필요한 것들 제공을 하는 거고, 딱 제공을 하셨다면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형태가 나오시는 거예요. 완성 형태가 짜잔, 이런 거 해야 되나? 짜잔. 자,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한번 구성을 해본 겁니다. 이 어르신의 옷 갈아입이 저 많은 항목 중에 여기 보시면 여기는 항목이 많았죠. 그죠? 여기는 항목이 지금 많잖아요. 그죠? 이 항목 중에서 우리 홍길동 어르신에게는 필요한 것들을 제가 뽑아낸 겁니다. 뽑아낸 거예요. 뽑아내가지고 여기 욕구 사정 및 표준장 개용 계획서를 했더니만 우린 표장에 있는 거를 수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표장을 며칠 전에 저한테 어느 어디 전화하셨는데 표장대로 이제 욕구 사정을 무조건 해야, 급여 계획을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표장을 반영하라는 거지 표장대로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죠? 왜냐면 그러다 보니까 표장에 욕구 사정 들어온 거고 낙상 들어오고 욕창 인지가 다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면 공단에서 바라보는 시야가 있는 거고 실제 우리 기관에서 이제 서비스 해야 되는 분들이 작성이 바라보는 의견이 서로 다를 수가 있는 건 그거를 조율해가지고 계획을 제공하라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양쪽이 틀려도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그래도 폼에서 우리는 표장을 반영했다. 표장을 반영한 부분에서 그래도 우리는 우리 욕구 사정한 부분을 좀 결합시켜가지고 시간이라던가 항목 같은 거를 내가 조정했습니다. 라는 부분으로 이제 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식사 관리 부분에 뭐 또는 배변 관리 부분에 이렇게 신체 관리 부분에 한 거고, 뭐 여가관리, 만약 여기 보시면 여가활동 프로그램 있죠. 이런 거는 우리 저기 없어요. 우리 공단에 입력하시는 계획에는 이런 게 없어요. 그죠? 입력하는 거는 여기 있는 것처럼 뭐 인지훈련 프로그램, 뭐 프로그램 요렇게 간단하게 돼 있는데 여가는 별도로 넣은 겁니다. 왜냐면 평가관들이 이 급여 계획대로 프로그램을 제공한지를 프로그램 평가 항목에 연동돼서 같이 봐버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넣는 거고, 여기 같은 경우 저는 이제 C형, 뭐 양호 형태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통합형이 있습니다. 이거를 기간마다 어느 기간은 뭐 통합으로 전체 같이 하시는 분들은 B그룹은 오실 수도 있는 거고, 그죠? 네, 뭐 예를 들어 어르신이 뭐 악화된 어르신이다, 그죠?
상태가 악화된, 혼자 정말 못하시는, 우리, 정말 완전화상에 버금가는 어르신들은 개별로 진행하겠다. 뭐 이렇게 나눠주셔야 되고, 여기 말씀한 시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건 기관에서 마음대로 오신 거예요. 이 시간을 내가 왜 30분, 50분 이 개념이 아닌 겁니다. 내가 넣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갖고 평가관들은 댓글 안 걸어요. 아셨죠? 댓글 거는 거 이따 말씀드릴게요. 뭘 갖고 댓글 거는지.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낙상욕차인지 멋지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이렇게 지금 한 8년, 10년이 넘었네요. 이런 틀로 하고 있는 게 항상 거의 완벽하게 이 부분에서는 점수를 받았어요. 점수를 못 받은 경우는 원장님들이 대답 잘 못하시거나 이제 좀 제가 주의하라는 부분에 대해서 주의 안 한 부분인데 이 형태 틀로는 감점이 없었어요. 왜냐면 평가에서 보겠다는 기준들은 다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죠? 낙상 측정을 했더니 우리가 이 어르신에게는 여기 보신 이런 서비스를 할 거고, 욕창은 우리가 이분은 뭐 아마 욕창 예방이 필요한가 하면 귀층이 체외병과 피부 관리를 진행할 거고, 인지 기능, 그래서 이런 인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또 인지에 대한 개선으로 위험 요소 제공하고, 이런 거 제공하겠다는 거고, 또 통합적 관리, 우리 신체 기능적인 통합적 관리도 별도로 또 집어 넣어놓은 겁니다. 자, 요렇게 했다면, 평가관이 바라볼 때는 이 급여계획서 안에는, 자, 평가 기준 1번이었죠? 표준적용에서 반영했죠? 낙상 반영했죠? 욕창 반영했죠? 인지 기능 반영했죠? 4개를 다 반영한 겁니다. 5개를. 그죠? 표장, 욕구, 낙상, 욕창, 인지 5개를 이 급여계획에다 반영하신 게 돼요. 괜찮죠? 이렇게 진행해 주시라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종합의견입니다. 종합의견에 잘 보세요. 자, 이 평가관들이 이제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아마 영상을 띄엄띄엄 넘어가신 분은 이걸 못 볼 거예요. 왜냐면 평가관들이 통합적 사정하고 급여계획 볼 때 제가 어르신들의 질병 상태 이런 건 안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 무조건 보는 게 있어요. 무조건 보는 게 뭐냐면 통합적 사정에 종합의견 넣으시죠. 우리 예를 들어 자, 화면을 여기 보시면 이게 아닌데, 자, 나와라. 통합적 사정에 보시면 이렇게 종합의견 총평 넣으시잖아요. 그죠? 이 총평 의견과 자 보세요. 이 급여 적응 계획서의 종합 의견이 둘이 만날 봐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통합적 사정에는 NG란 없다. 아시죠? NG란 없다. 그죠? 통합적 사정에는 이 어르신에게 파킨슨 병도 있어가지고 기저귀 착용도 하고, 어르신의 신체 기능 통증 개선 인지 관리 약투와 구강 피부를 해서 계획을 찾겠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런 걸 어르신에게 제공하겠다고 했는데, 그죠? 근데 급여 계획에 와서는 어르신에게 신체가 아니라, 그죠? 신체가 아니라 뭐 인지 개선, 그죠? 저기는 배설인데 배설은 아예 없고 통장도 아예 없어요. 그럼 뭐냐면 두 개가 다른 거잖아요. 통합적 사정을, 욕구 사정을 진행해가지고 어르신에게 분명히 신체와 배설, 그 다음 파킨슨으로 인해가지고 어떤 신체 기능 개선을 위주로 하겠다고 했는데, 떡하니 급여 계획에다가는 이런 내용이 아니라, 그죠? 인지 기능 개선, 그죠? 뭐 배설 양호,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어떻게 되세요? 두 개가 다르죠? 통합적 사정이 일로 안 들어온 거예요. 따라서 제가 말씀드린 건, 이거 제가 열라고 하면 우리 간호사님들 작성하시면 또 뒤로 뒤집어지는데, 기관 작성해 놓으신 거에 이거 제가 왜 웃냐면 저기 한 열에 9은 이것만 얘기하면 기관이 폭파되더라고요. 뒤집혀지더라고요. 뭐냐면 기관에 작성해 놓은 욕구 사정 총평 있으시죠? 그거랑 기관에 작성해 놓은 급여계획서 총평하고 두 개를 보세요. 두 개 내용이 비슷하거나 좀 어느 정도 연결이 된다면 괜찮은데 두 개가 생뚱맞잖아요. 뭐냐면 욕구 사정에는 분명히 어르신이 뭐 신체 쪽이나 인재 어르신이 완전화상으로 너무 힘들다고 해놨는데 급여계획에서는 어르신의 상태가 양호합니다라고 막 적어놓으시는 기관들이 있어요. 두 개가 다르게. 이런 기관들이 어디냐면요, 욕구 사정 통합사정 간호사님이 하고 급여계획은 복지사님이 구성할 때 그래요. 왜냐면 따로따로 해버리니까 둘이 의견 조율이 안 되니까 둘이 의견이 안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두 개가 다르면 둘 중 하나 바꾸셔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 공단에 급여계획을 임명했다. 그러면 급여계획은 수정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러면 불가피하게 욕구 사정을 바꾸셔야 돼요. 아셨나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예 두 개를 맞춰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올라? 이게 아니네요. 죄송해요. 자, 이렇게 맞춰버리는 겁니다. 아까 제가 목표에도 신체 기능 이런 게 있죠. 이 목표를 조관 의견에도 들어오는 겁니다. 조관 의견에도 같이 넣어주고, 어르신의, 예를 들어 우리가 이분 같은 경우, 욕구 사정이 지금 이분이랑 맞물리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거를 복사해 온 거거든요. 그러면 총평에 지금 예를 들면 어르신에게 이런 부분을 제공하겠다고 했잖아요. 이거를 그대로 이제 가져오는 거죠. 여기다가. 가져와가지고, 또, 짜잔, 글씨를 줄여서, 그죠? 그래서, 맞는 계획을 이제 계획을 수립함.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계획 수립 완료. 자, 요렇게만 해놓으시면 어떠세요?
욕구 사정에 대한 총평 의견이 분명히 그 급여계획 총평으로 들어왔죠. 그럼 두 개가 맞아요. 똑같이 CR도, 아니, 그러니까 CR이 한다. 글씨가 토 하나 안 틀리고 똑같으면 그것도 문제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욕구 사정에 의한 우리 표장에 있는 계획의 목표와 종합 의견에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통합적 사정에 진행했던 의견들을 이렇게 종합 의견에 넣어주시면 두 개가 연결이 돼요. 그죠? 그러면서 평가인이 말했을 때도 통합적 사정을 이렇게 급여계에 반영했구나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이거 되게 중요하세요. 제가 작년, 재작년 재가 기간 때도 이거 말씀드리면 기관에서 저한테 대놓고 우린 정말 잘해놨다. 그럼 이제 들어왔는데 날짜 확인하면 잘해놨네? 이것도 잘해놨고 다 잘해놨어요.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꺼내는 게 총평 꺼내라고 합니다. 꺼내면 여접시 달라요, 둘이. 그러면 간호사 이거 작성하신 분들 얼굴 빨개지고요. 원장님 얼굴 우락부락 변합니다. 예? 그러니까 반드시 이거 시청하신 분들, 자, 이거 정말 꿀팁이에요. 이거 정말 제가 요거 가지고 평가에도 많이들 지적을 하시는데 요새 2018년에 평가 A 기관들 있으시죠? 3년 전이에요. 3년 전. 그죠? 지금 평가관들도 2년의 평가 경험치가 더 쌓였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더 강력한 평가가들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세요. 작년, 재작년 재강의 때 이거 기본적으로 봤어요. 왜 제가 요양원 평가인데 왜 제가 얘기를 하냐고 하지 마세요. 왜냐면 연동돼 계속 나가요. 왜냐면 제가에 먼저 반영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요양에 들어오고요. 요양원 평가에 먼저 반영됐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평가 때 그게 반영돼요. 제가 기간에 먼저 반영됐어요. 그러면 올해 요양원 평가 때 이게 반영된다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어디에도 이런 얘기는 없죠. 그죠? 왜냐면요. 이건 경험해봐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저야 매년 평가 경험하니까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아셨죠? 이런 거 너무 얘기하면 안 되는데, 우리 저기 컨설팅 VIP 안 들어오는데? 근데 요새 VIP를 제가 맡고 있어요. VIP 의뢰하시는 기관들 있으면 제가 지금 의뢰하지 말라 그럽니다. 왜냐면 제가 나가지도 못하는데, 비싼 돈만 내시고 지금은 의뢰하실 때가 아니고, 지금은 차라리 저희 채널 들어오셔가지고 영상을 하나하나씩 보시다가, 그리고 하나하나씩 바이블 구매하신 다음에 하나하나씩 준비하시다가, 그래도 안 되면, 그때 컨설팅 의뢰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그래야 평가 때 대답도 잘 하시고요. 제가 가서 설명드릴 때도 이해도 빠르시고요. 또 지금 그때 의뢰를 하셔야 제가 나갈 수가 있어요. 지금 못 나가잖아요. 그죠?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아셨죠? 자, 지금 급여계획 부분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떠셨어요? 자, 급여계획 빈서식에서부터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씩 넘어갈게요. 숨가쁘게 급여계획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매뉴얼 상세 매뉴얼 설명은 보시면, 자, 첫 번째 확인방 기준에 보시면 급여계획은 직원이 작성한 경우 욕구사정 통합성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제가 그래서 통합성이 한 세트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저는 그냥 한 분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욕구 낙상은 간호사님이 하고, 인지기능 검사 간호사님이 하고, 욕창은 복지사님이 하고, 급여계획은 또 복지사님이 하고, 다 좋아요. 체계적이고 다 좋은데요. 두 개가 말이 안 맞아요. 그죠? 그잖아요. 차라리 한 분에 대해서 측정을 하고, 그죠? 한 분이 이렇게 했다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아셨죠? 따라서 반드시 기관에서는 한 분이 좀 진행해 주시는 게 좋아요. 또 왜 좋은지 아세요? 작성자 서명이 안 헷갈려요. 저희 거래처 기관 중에 몇 년 전에 이름은 홍길동 적어놓으시고 사인은 김말자 사인했어요. 그게 왜냐면 서로 바쁘니까 욕구사정은 이제 간호파트에서 진행한 거고, 복지파트에서는 복지사님이 한 거예요. 계획서를. 근데 이거를 바쁘다 보니까 서로 막 진행했는데 이름하고 사인이 거꾸로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의 또 팁을 드리자면 한 분이 해주시는 게 오히려 낫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오늘 급여계획서 두 번째 시간을 가졌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 오늘 많이 했습니다. 영상을 뛰어넘으신 분들은 이런 얘기 못 들을 거예요. 제가 일부러 중간중간 넣어요. 처음 끝에는 잘 안 넣어요. 그렇다고 안 넣는 건 아니겠죠? 어쨌든 간에, 자, 두 번째 영상 이제 오늘 또 말씀을 드렸고요. 바로 제가 세 번째 영상을 올려드렸을 겁니다. 저도 앉아서 하니까 허리도 아프고, 그죠? 이마에는 뭐가 났어요, 지금. 그죠? 이거 나가지고 지금 영상 깔끔한 걸 화장을 좀 했어야 되나? 근데 이제 저는 노 메이크업입니다. 그냥 얼굴 그대로. 자, 얼굴 그대로 한 건데. 자,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물론 이제 영상 이렇게 보실 때 광고가 좀 나온다고 이제 불만이 좀 있으신데, 이게 광고를 저희도 좀 걸어야 하루에 3,000원, 4,000원 벌고 있어요. 솔직히. 제가 나중에 정말 증거 저희 그걸로 보여드려 볼게요. 하루에 이 유튜브 영상 광고로 저희한테 5,000원 정도 들어오나요, 지금? 예, 그 정도 들어오는데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저도 이렇게 올리는데 그 정도 하루에 5,000원은 벌어야죠? 그죠? 법정 최저시급도 안 되네요, 지금. 어쨌든 자, 힘찬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 영상 또 바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많은 홍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평가 바이블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요 아래 아마 제가 바이블 전화번호 저희 있으니까요. 일로 전화하셔가지고 구매하시면 평가 때